오늘은 많은 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주제, 임신 중 어떠한 요인들이 자폐증 위험에 영향을 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특히 자폐를 겪고 있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그리고 이제 임신을 준비하고 계신 예비 부모님들께 꼭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산전 임신 중 위험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출산 전후 및 출생 후의 위험 요소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예전 영상 자폐의 뇌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에서 설명드릴 때 세포의 이동이 대질로 가는 세포의 이동이 임신 12에서 24주 차 때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임신 중 이제 산전의 요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당연히 산모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제가 말하는 산모의 건강은 임신하기 4개월에서 6개월 전부터의 준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임신 중 엄마의 건강 상태는 아이의 두뇌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돼요. 그리고 이 임신 중의 건강은 당연히 임신 중에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신하기 전 최소한 4개월에서 6개월 전부터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비만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하시모토 갑상선염 같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다. 아이의 뇌 발달 환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이제 하시모토가 아니더라도 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항진이 될 경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전부터 이런 질병들을 갖고 계시다면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잘 관리를 미리 해주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의 나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요즘은 특히 이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결혼이 늦어지고 아이를 늦게 갖거나 아니면 아예 안 갖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연구에 따르면 특히 엄마가 35살 이상이거나 이때부터는 이제 노산으로 분류가 돼요. 아빠가 40세 이상일 경우 자폐 위험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엄마의 나이뿐만 아니라 아빠의 나이도 영향을 준다는 것 잊지 마시면 좋겠고, 또한 이제 시험관 아기 시술 같은 보조 생식술을 이용할 경우에도 약간의 위험 증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미리 대비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임신 중 약물 사용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임신 중 항우울제, 특히 이제 SSRI 계열 약물을 복용하거나 엄마가 이제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나 너무 우울해 있거나 하면 엄마의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고 이 염증이 태아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 것도 신체의 건강만큼이나 혹은 더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환경 독소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농약, 플라스틱 제품, 중금속, 대기오염, 그리고 요즘 많이 간과되고 있는 전자파 노출 같은 것들이 아이의 두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많은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작은 실천처럼 보이지만 유기농 식품을 선택하고 플라스틱 대신에 유리 용기를 쓰고 집에 공기청정기 사용을 권하고 수돗물 대신에 이제 필터된 물을 마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전자기기의 사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자기기의 사용을 조금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영양소 결핍을 예방을 해야 됩니다. 임신 중 이제 엽산, 비타민 B12 결핍, 아니면 다른 비타민 B군들은 특히 이제 MTHFR 유전자 문제와 높은 호모시스테인 수치와 연관이 있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이제 메틸레이션이라고 하는 대사를 통해서 신경관 발달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임신 준비하실 때부터 충분히 섭취가 들어가야 돼요. 또 비타민 D 아니면 오메가3 지방산이 부족하면 아기의 뇌 발달에 필요한 이제 필수 요소들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산모의 장내 미생물 또한 태아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장내 미생물 건강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정말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자폐증은 단 하나의 요인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요인들이 쌓여서
그 임계점을 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임계점이 여기 있고 시작점이 여기라면 이제 요인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이 임계점이 넘어가 버리면 그때는 이제 자폐나 다른 발달 질환의 아이의 뇌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을 하나하나 없앰으로써 그 가능성을 계속해서 낮추어 가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작은 부분부터 신경을 쓰고 준비를 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두뇌가 훨씬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끝이 아니죠. 이 영상에서는 이제 산전 위험 요소였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출산 전후와 출생 후 초기 환경이 아이의 뇌 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세요.